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지방선거죠. 저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무지하게 낮고 서울 같으면은 이제 이게 뭐 말이 안 되게 낮은 거죠. 그 전에 저는 지선 대 지선으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대선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선에서는 이제 투표율 전체가 높아 놓으니까 그걸 조정을 한다 그래도 사전투표 대 본투표가 거의 5대 5란 말이에요. 사전투표가 좀 더 많았다고요. 그러면은 서울의 사전투표율이 20% 나왔다. 그러면 전체 투표율이 40%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5대 5가 되려면 40%보다는 더 나오겠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본투표들보다 대선에 비해서 작다. 그 비중이, 사전투표의 비중이. 또 하나는 전체적인 투표율이 지금 오후 지금 4시 반입니다. 이거 하는 순간이. 서울 같으면은 이제 뭐 예년보다 한 10%포인트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제 뭐 유불리를 따지면 저희 그 보수 공화 쪽에 유리한 것 같아요. 저희 쪽은 투표들을 많이 하시고 저쪽은 하도 이 그 서울을 예를 들면 교육감 조희연, 시장 송영길, 당 민주당이 삼중 약세라 가지고 아마 빈정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은 한 12시쯤 되면 되게 윤곽들이 드러나니까 그때까지 한번 좀 잘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 역시 또 저기 뭐 우리 세뇌 탈출은 그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한 방 크게 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뭐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등 뭐 저기 뭐야 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뭐 러시아군이 지금 세베로도네츠크를 진입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우크라를 뭐 거의 나치 미국의 앞잡이 대리 전쟁하는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오늘 진짜 한 방 치겠습니다. 그 유럽 진짜 이제 참된 유럽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고요. 글로벌리즘이 진짜 글로벌리즘으로 진화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는 통상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은 일주일 뭐 열흘 있다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러시아가 참패라고 이걸 선언을 하는데 이게 5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첫째,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망신을 한 겁니다. 러시아라 그러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러시아를 꼽습니다. 이 러시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접경국가,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고 인구 4천만 정도. 그거를 침공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5군데, 그러니까 땅으로는 4군데, 바다 1군데에서 이 대여섯 군데, 너댓 군데에 대해서 조잡한 땅 따먹기 노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러시아 이제 그 첨단 무기를 까보면은 서방 기술, 서방 부품인데 이게 서방이 무역 제재를 걸려놔가지고 더 이상 이걸 못 만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 슬라브라고요. 말도 거의 비슷해요. 러시아 말과 우크라이나 말이. 그런데 이 슬라브인데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슬라브 민족주의를 결사반대하고 전면적으로 서방화를 하겠다. 러시아 너희랑은 철천지 원수다라는 4천만 슬라브 집단, 인구로 치면은 러시아의 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이 넘는 그러한 슬라브 집단이 형성된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유럽이 등장했습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폴란드는 미국의 그 다연장 로켓포 MLRS 잘못 썼습니다. MLRS를 500기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기존에 20기 주문해놨던 거를. 이게 이제 유럽 국가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주권 공화국들로 변모를 해서 이 군사력을 강력하게 갖추고 있는 이 주권 공화국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나토로 결집해서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 미국에 무임승차 안 한다. 유럽이 어떤 통일성을 가졌던 거는 로마 카톨릭 때 통일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14세기경부터 14세기 한 600년 전부터
최소 600년, 600년이면 15세기죠. 1400년 되니까. 그때부터는 유럽의 통일성이 다 깨졌어요. 그러면 유럽 600년 역사상 최초로 유럽이 주권 국가들의 공화국들의 자유공화국들의 네트워크로 통일성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론가들, 서양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Europe has never united like this.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이 단합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진짜 유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세계화인데, 이게 세계화인데 결국은 지식, 금융, 무역 뭐 이런 게 다 이제 세계화돼서 엮이는 그런 상태겠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는 것, 주권국가를 약화시키고 악마 내러티브를 띄우는 것엔 반대하지만 전체적인 세계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건 1904년에 우나미승만 독립정신, 1919년에 3.1운동 전부 다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 또 우리가 건국된 거, 또 우리가 6.25를 물리친 거, 다 이거 세계화되는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세계화 자체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게 왜곡되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이것의 위력이 증명이 됐어요.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 무역, 하이테크, 인터넷, 석유에 대한 금수 조치들, 일사불란하게 이 세계 체제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업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무시무시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빈사 상태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겼다, 뭐 우크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치 집단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든지 아니면 러시아 내지 중국 간첩이든지. 둘 중에 뭔지는 본인이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도광양회 대국굴기라는 중국몽 50년이 이게 도로아미 타물이구나.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을 이제 종이호랑이라는 중국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 중국 경제가 올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과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폭망했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의 그걸로 봐서 이건 러시아의 참패다. 이건 푸틴이 해냈다. 러시아를 말아먹었구나. 그리고 이 짝퉁 글로벌리즘을 작살냈구나. 그래서 진짜 글로벌리즘, 짝퉁 유럽을 작살냈구나. 그래서 진짜 유럽을 만들어냈구나. 뭐 살신성인이죠. 살신성인 푸틴, 부황제 만세. 그러고 싶습니다. 자, 군사적 개방심부터 한번 보죠. 이 군사작전을 지금 5개 권역에 나눠서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리면 이게 5개 권역인데 이게 뭐 한 1,500km 될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의 한 6배쯤 되는 나라거든요, 이게. 그래서 1번은 이제 오데사 해상이고요. 2번은 서남부인데 이게 케르손이죠. 3번은 중부, 도네츠크 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3번에서 밀고 내려가면 마리우폴이 됩니다. 4번은 동부. 지금 이제 루한스크를 둘러싸고 싸움 붙고 있는 데가 4번입니다. 루한스크 둘러싸고 싸움 붙고 있는 데가. 루한스크 안에,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뭐 많이 지금 아주 격전이죠. 시가지 한 절반쯤. 주거 지역 쪽은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지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공업지대 쪽으로 물러나가지고 버티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5번은 이게 키이우 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서부. 이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전반적인 전황의 특징은 우크라이나는 2번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4번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케르손을 바라보고 드네프르강 하구를 바라보고 밀고 내려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루한스크를 완전히 자기 걸로 굳히려고 4번에서 우크라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전반적으로 우크라가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요. 3번도 전반적으로 우크라가 압박하고 있는 거고요. 1번 오데사 해상봉쇄는 하품 미사일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많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한 10만, 20만 사이 병력을 집어넣었잖아요. 이 정도 병력 가지고 감당하기엔 전선이 너무 길어요. 이게 전선이 전장 크기가 지금 전장이라는 데가 이 보라색 빼고 저 오렌지 색깔들 저거 다 더해놓으면 저게 거의 대한민국만 합니다. 저 전장 크기가.
우크라 전체가 대한민국 6배쯤 되니까 저거 다 더하면 우크라 6분의 1, 7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전선을 공격하는 측이 이렇게 전선을 늘리게 되면 병력은 작고, 이게 6.25가 그런 거거든요. 6.25가 쟤들이 그때 한 20만 될 거예요. 조선인민군 정예군이. 그때 들어와 있던 러시아군이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에요. 주로 고문관으로 소대 단위까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정도 병력을 가지고 얘들이 그 낙동강에 몰빵을 했죠. 모든 병력을 다 낙동강에 직결시켰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그 동서해안이 한 2,200km 나옵니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한반도 지도를 딱 보고 이거 상륙작전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천, 그 다음에 뭐 저 아래로 내려면 군산, 이런 데가 이 서쪽에서는 검토됐고요. 동쪽에서는 뭐 원산도 검토됐고요. 상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참고로 미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륙군을 정식 군체제로 갖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해병대가 대죠. 해병군이라고 안 그러죠. 미군은 육군, 공군, 해군, 해병군, 마린코, 그리고 해양경비대, 그다음에 우주군, 그래서 육군 체제죠. 미군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그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분대인데 그 미군을 상대로 6.25 때 쟤들이 2,200km를 옆구리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먹음직한, 하지만 상륙은 어려운, 왜냐하면 조수간만 차이가 너무 심하고 섬들이 너무 많아서 상륙은 어렵지만 끊으면은 굉장히 엄청난 효과가 있는 인천을 상륙을 들어간 거죠. 메가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전선을 잔뜩 늘려놓고 군대 숫자는 자체적으로 작다고.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 우리 6.25랑은 그 강도가 달라요. 우리 6.25는요, 그때 중공군이 200만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그리고 중공군이 아닌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기껏 해갖고 한 290만쯤 되고요. 이쪽 한국군과 유엔군이 합쳐서 100만 가까이 됐었어요. 그래서 6.25는 이 좁은 땅덩어리, 그것도 뒤쪽은 싸우지도 않고 앞에 그 155마일 휴전선을 가지고 들락날락, 그러니까 155마일에 만약에 100만 명을 사람을 세우면 1마일에 한 마일 1.6km에 10,000명은 안 되겠고 155마일이니까 한 200km죠. 200km에 100만 명을 세웠다 그러면 1km에 5,000명씩 써야 되나요? 그렇죠? 5,000명씩 써서 200km 가면은 맞죠? 예. 네. 그러니까 1km에 5,000명씩 써도 100만 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밀도였는지 알 수 있죠, 한반도가. 그러면 양쪽에서 만약에 우리가 한 300만 했으니까, 우리가 100만이었으니까 쟤들이 300만이고 1km에 5,000명씩 세워놓고 싸운 거예요. 1km에 5,000명 세우려면 1m에 5명 서야 돼. 그 정도 밀도로 싸웠다고요, 쟤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물론 후방에 배치를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얘들은 이 넓은 땅에서 양쪽이 동원하고 있는 군대의 수가 아직은 20-30만 밖에 안 돼요. 아직은 한 30만 정도. 양쪽이 동원하고 있는 군대의 수가. 우크라가 이제 미국 지원 받아서 군 훈련 끝내가지고 점점 이게 많아져서 우크라가 실제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활성화된 군대의 숫자가 지금 우크라가 70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만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15만 20만 요사일 거고 앞으로 이제 한 1-2개월 지나면 저게 70만 80만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진짜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그래서 저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넓은 공간에 한 10몇만 명 집어넣어 가지고 군데 벌려놓은 거라 이게 러시아가 저거 감당하겠냐 이거죠. 우크라 쪽에서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제대로 밀고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푼, 사진의 맨 왼쪽이죠. 하푼 도입으로 러시아가 오데사 해역, 아까 그림의 1번 맨 왼쪽 아래에 있던 거, 그걸 더 이상 위협을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가 오데사 방위에 투입돼 있었던 소련제 T-72 탱크 100대를 앞세워서 아까 그림의 2번 서남부 케르손을 향해서 대반격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미국의 그 MLRS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죠. 이게 그 사진의 오른쪽입니다. 그 M270입니다. 모델명은 뭐 하이마스라고 M147인가 그 모델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M27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여러 발 쏴야 되니까. MLRS가 도입이 되면 러시아는 괴멸적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그래서 이때 이제 바이든이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바이든이 러시아의 영토 내부를 공격할 무기는 안 주겠다. 저거는 MLRS를 안 주겠다가 아니라 아마도 MLRS는 주는데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MLRS 저 M270에서 발사할 수 있어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ATACMS라고 부릅니다. 아미 미 육군 택티컬 TAC 전술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게 300km 가거든요. 아마 이거는 제외하고 로켓만 줄 거다. 이건 로켓은 최대한 80km 갑니다. 80km라도 뭐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미국 현지 날짜 수요일 날 바이든 행정부가 오케이를 할 것 같고 그럼 바로 실어내면 그게 미국 현지 날짜 수요일이면 이제 6월 2일이죠. 그러면 현장에 도착하면은 뭐 6월 한 5일, 6일 그 다음에 그때부터 훈련해서 투입하는 데까지 한 2주 남짓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6월 하순, 중순 말 하순에 훈련 완료 및 투입이 이루어질 거다. 저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괴로워져요. 또 이 러시아의 군사적 개망신이 뭐냐면은 첨단 무기 내부가 서방 부품이에요. 이 아래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건데 러시아제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뜯어보니까 캐논 카메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저거는. 하나는 서방 거 자유세계 걸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야 어떻게 카메라를 허접하게 캐논 상용 카메라를 달았냐. 그 얘기는 뭐냐면 드론 날아가서 찍어오면 그때 가서 까보고서 이미지 판독하는 거잖아요. 무선 송신으로 캐논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밖으로 토해내는 상용 카메라에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기 재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 제재를 받기 때문에 부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남부 아까 그림에서 2번 캐르손 방향의 T-62 고물 탱크 60년 된 거예요, 이거. T-65다 선행하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탱크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개발한 모델이거든요. 막 60년 된 그런 고물 탱크를 지금 투입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정예인 그런 병력은 동부, 아까 그림에서 4번, 그러니까 루한스크의 서부 지역,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 동부, 세베로도네츠크 그 격전지 쪽으로 많이 빼돌렸다 그래요. 이 러시아 무기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불량품 천지라는 거예요. 아까 이 드론을 이렇게 이게 드론이 왜 추락하냐? 이 총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생긴 거 들고 있죠. 이게 이제 리투아니아가 만든 드론 공격용 전자기파 총이에요.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건이에요. 웨이브 라이플. EDM-4S라는 건데 리투아니아가 만들었죠. 나토 국가죠. 동구 출신. 그것을 이제 우크라가 쓰고 있거든요. 저걸 쏘게 되면 이제 드론이 자기 그 조종기랑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조종기랑 통신하는 그 주파수가 이제 재밍이 되죠. 그럼 드론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군사용 드론은 이런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재밍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기능을 넣어요. 러시아 드론도 서류상엔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안 했단 소리지. 왜 안 했냐? 돈 빼먹으려고. 마치 우리가 그때 삼성건설에서 타워 크레인 무너졌을 때 타워 크레인에서 사용되는 중국제 볼트가 이게 제대로 된 강철이 아닌 썩은 철로 만든 볼트라서 그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볼트가 그럴 줄 누가 알았나? 시중에서 파니까 그냥 갖다 쓴 거지. 이게 이제 이런 일이죠. 서류상에는 그 기능이 돼 있어. 서류상엔 전자기파 공격을 견딜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써.
그런데 뭐 미제도 아니고 리투아니아제 약간 허접한 전자기파 발생 그 라이플에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믿고 전쟁을 할 수 있냐고. 식량을 나눠줬는데 10년 동안 박아놓은 썩은 식량을 나눠줘서 뭘 믿고 전쟁할 수 있냐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헬멧을 나눠줬는데 싸구려 플라스틱 헬멧이어서 뭐 총알을 막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뭘 믿고 전쟁하냐고요.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군에. 그래서 뭐 완전히 군사적으로 개망신한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능력하다, 러시아군이. 근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거나 깊게, 공부 잘못하면 거기 간첩돼 갖고 돌아와요, 태반은. 가끔은 간첩 안 돼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금 아마 국방장관, 요번에 바뀌었나 어쩐지 모르겠는데, 소방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해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군대를 안 길러요.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체제가 안 돼 있어요. 러시아 군대는 그냥 동네 소방대원 같은 역할에 많이 말하자면 그런 수준이에요. 어떻게 국방장관이 소방관 출신이냐고요. 소방대 출신이냐고. 그래서 국경 쪽으로 가면 또 FSB가 그러니까 비밀 경찰 그러니까 북한으로 치면 호위 정찰국 뭐 이런 거요. 거기 정찰국이 이거거든요. 비밀 경찰 아래. 걔들이 정예군을 이뤄요. 근데 걔들도 국경 수비를 해요. 국경 검문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들어가서 군사작전을 입체적으로 해가지고 딱 들어먹는 거. 이런 거에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온 후배가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기 되지도 않을 전쟁했다. 처음부터. 저기는 군대가 그런 체질이 아니다. 그 푸틴이 자기 꿈에 취해가지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벌린 거다. 그 친구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보시죠.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군사적으로 개망신했다. 두 번째가 이 원조 슬라브 민족주의를 증오하는 원조 슬라브 중간국 우크라이나가 탄생해 버린 거예요.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제가 보면 한 네 가지에서 반대가 되는데 일단 자존심이 서로 반대가 돼요. 러시아는 우리가 슬라브 원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야 러시아의 뿌리는 키예프루스 지금 키우가 수도였었어요. 한 1000년 전쯤 됩니다. 한 1,200년 전에. 그게 이제 드네프르강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바이킹들이 그 현지의 슬라브인들과 결합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키예프루스. 그러니까 키우루스를 만들었다고요. 저거를. 그 우크라이나 수도죠 지금. 거기가 키예프루스가 루스가 러시아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루스, RUS. 이 키예프루스가 러시아의 어머니야. 여기가 슬라브 국가의 원조야. 그래서 여기서 드네프르강 타고 쭉 올라가서 거꾸로 발틱으로 기어 올라가서 페테르부르크를 만들고 페테르부르크에 수도를 둔 거야. 참고로 모스크바는 제정 러시아 때 수도가 아닙니다. 페테르부르크가 발틱해에 있는 그게 제정 러시아의 수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콘스탄티노플 정교를 바라봐. 이 동방 정교는 지역 전국이 전 세계가 7개인가 뭐 9개쯤에 그런 뭐라고 말을 할까요?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권역 간에 저게 같습니다. 저게 지위가. 권역의 최고 헤드가 뭐 페이트리아크인가 그렇게 부르는데 권역 최고 뭐 이제 추기경급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교황이 없는 거예요. 7개인가 9개의 권역 지도자들의 협의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중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봐요. 지중해를 지향해야 된다. 지중해를 항상 바라봐요.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지 않죠. 우린 러시아가 최고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 원조고 어딜 바라보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유럽 지향이고 러시아는 푸틴 같으면 슬라브 민족주의 이제 열혈 신도죠.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시장을 지향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부패 자본주의 올리가크를 지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마피아 공화국을 지향하고 그래서 다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고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역사, 문화, 영혼의 한 부분 공간, 땅과 연결시켜요. 부분 공간, 스페이스라 그래요. 이 지금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푸틴이 저기 우크라 침략하기 이틀 전에 한 말입니다. Ukraine is an inalienable part of our own history, culture and spiritual space.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들의 역사와 문화와 영혼의 부분 공간으로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쫓아와야 된다. 그죠? 너희 딴길 갈라 그래? 그럼 매로 때려서 좀 가르쳐야겠네. 이 사진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러시아 정교를 엄청 띄우거든요. 그 러시아 정교의 뭐 지도자라 그럴까 두목이라 그럴까 키릴 페이트리아크 그 정교 수장. 그러니까 모스크바 정교, 그러니까 MP라 그래요. 모스코 페이트리아크가 아마 그 광역 교구를 뜻할 거고 페이트리아치인가 그거가 이 수장을 뜻해요. 아무튼 뭐 말이 비슷해요.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거기 러시아는 걸 MP라고 보통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오소독스 처치 이스턴 오소독스 처치 MP 그러면은 동방정교 러시아 권역 그렇게 이제 그게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은 CP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죠. 참고로 이제 블라디미르랑 이름이 같은 왕이 그 아까 말한 그 한 1000년 전에 키예프루스를 확립시킨 왕이에요. 그 사람이 블라디미르 대제죠. 대제도 블라디미르 이제 왕이죠. 키예프루스의 지배자였고 키예프루스를 자리를 잡게 하려고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비잔티움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는데 비잔티움 쪽에서 너 그럼 개종해야 돼. 그래서 개종을 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때 축해들었죠. 지금 저 동상이 무려 300톤입니다. 300톤짜리 동상이니까 저 밑에 사람 서 있는 거 보면 저 동상 얼마나 큰지 알겠죠. 저 밑에 사람 서 있는 데서 지금 마이크 잡고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푸틴이고요. 저 시점이 2016년이고요. 장소는 크레물린 광장입니다. 크레물린 광장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루스를 세운 국부, 상징적 국부, 천여 년 전에 상징적 국부 이 블라디미르의 300톤짜리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 앞에서 푸틴이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관념에서는 키예프루스의 본질과 정신은 다 우리 지금 러시아로 와 있다. 니들은 망가진 후손이야. 임마 우리 말 들어? 안 들어? 자꾸 서방 봐? 그럼 한 대 맞고서 가야겠다 해서 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멀쩡한 데 터진 거니까 이것들이 뭐야? 이게 우리 길 갈 거야? 임마 그러고서 이제 슬라브의 본가인 우크라가 러시아의 본가인 원조인 우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맹렬한 엔티 슬라브 민족주의 집단으로 태어난 거예요.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골 때리는 상황. 그러니 저 푸틴이 완전히 개발질한 거예요. 저거 완전 폭망입니다. 저기 이제 네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슬라브 민족주의를 증오하는 원조가 등장했다. 잠깐만요. 지금 이제 아까 5가지 이유였죠? 예. 그러면 이제 유럽의 변화, 이제 세 번째 유럽 변화를 얘기해 드려야죠. 예. 유럽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유럽이 탄생을 했어요. 유럽은요, 이게 죄책감을 느낄만 합니다. 지난 600년 동안 유럽이 안 싸운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18세기 중엽에는 7년 전쟁해서 자기들끼리
그때로 한 100만 명 잡아 죽였다고요. 지금으로 치면 3만 명 잡아 죽인 거예요. 지난 150년 동안 유럽 한번 보실까요? 150년의 출발이 언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870년 프러시아 전쟁, 71년, 그다음 파리 꼬면 그 피비린내 나는 피바다. 그리고 독일 제국 탄생하고요. 그리고 제국주의 각축 시작되고요. 지난 150년의 첫 챕터가 저거예요. 프러시아 전쟁, 독일 제국의 등장, 파리 꼬면 제국주의 각축의 시작. 그리고 나서 뭔 일이 벌어지냐? 마르크시즘이 유럽에서 득세하고 그게 러시아로 유출돼 갖고 러시아 급진주의랑 결합해서 직업적 혁명가, 세상을 불질러 버리는 걸 직업으로 삼는 볼셰비즘 집단이 등장을 해서 그게 공산화로 가죠. 당시의 유럽 사람들은 우리만 문명이에요. Civilization. We Europeans, civilized people. 우리 유럽인들, 문명화된 사람들. 나머지는 반짐승이야. 타잔 같은 영화가 그냥 나왔냐고요. 타잔이란 소설이. 그 숲속에 버려진 백인 아이가 고릴라에 의해서 길러졌지만 그 백인으로서의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숲과 그 원주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의의 사도가 된다. 이게 타잔 스토리잖아요. 또 버려진 그 여자애를 만나서 걔랑 같이 커서 걔랑 부부를 이룬다. 그것도 백인으로서. 그게 타잔이잖아. 우리만 문명이에요. 여기서 잘난 체를 했는데 실제로 벌어진 건 뭐냐? 가장 참혹한 전쟁을 했죠. 자기들끼리. 네. 이거죠. 왼쪽은 이제 그 공산혁명이고 오른쪽은 참혹한 전쟁.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가운데 사진 보면 그때는 플라스틱이 없을 때예요. 저 두건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참호 속에다 염소 틀었잖아요. 염소를 틀면 습기랑 만나서 염산이 돼요. 들여 마시면. 폐를 염산으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 안 마시겠다고 저 방독면 쓴 거예요. 방독면이 저때 처음 나온 거예요. 저게 처음에 생화학 전쟁이에요. 케미컬 워페어. 세계에서 1차 대전. 누가 무기를 썼냐? 유럽 문명국이. 누구를 향해서 무기 썼냐? 유럽 문명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서 혁명 터졌고 유럽 안에선 앞으로는 이런 우리 흉악한 전쟁 없을 거야. 이제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잡아 죽였으니까 여기 무슨 도덕이 있겠어? 원칙이 있겠어? 아무랑 섹스하고 아무가 술 먹고 아무 약이나 먹고 우리 아무 마약이나 하고 완전히 몬도간의 판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저걸 간전기라 그럽니다. 간전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벌어져요. 미국이 저거에 안 휩쓸리려고 1920년대에 미국은 반발을 해가지고 오히려 독주, 그러니까 알코올, 그러니까 증류주 금주령을 하죠. 유럽이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로 치달아 보니까 미국은 도덕주의로 확 기운 거예요. 거꾸로. 거기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금주령, 미국의 증류주 금지 조치를 이해를 하려면 그 시기에 유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소설 그걸 적나라하게 거의 19금 수준에서 거의가 아니라 19금으로 그걸 묘사한 소설이 북회기선이고요. 북회기선. 그게 이제 우리로 번역을 해두면 북회기선 하게 되면 그 중의법이 안 느껴지는데 영어 원제는 중의법이 느껴지거든요. 북회기선을 영어가 암을 뜻하는 캔서라고 불러요. 그게 북회기선 때 별자리가 그게 개자리인가가 있는데 그 개가 라틴어로 캔서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회기선을 캔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원제가 Paradise of Cancer예요. 그러니까 암의 천국이라는 뜻이 돼요. 인간 정신이 암에 다 좀먹어 있다는 거죠. 다 암에 걸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인간 영혼과 정신이. 그래서 완전히 뭐 포르노 19금 묘사죠. 북회기선이라는 작품은. 그 미국서 판금돼서 나중에 그 출판된 게 1950년대인가 60년대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똑같은 주제를 좀 젠틀하게 한 게 피츠제랄드인가 누군가 쓴 그 Tender is the Night. Tender is the Night. 그게 이제
그것도 그 시기를 그리죠. 읽어보면은 그 간전기의 그 도덕적, 그러니까 무도덕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붕 떠 있어.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그냥 서로 어울려서 막 난교를 부리고 막 아무거나 처먹고 그러고 시간 깨먹고 인생은 무의미하고 이제 그런 게 유럽이 그러고 그 상태에서 정신적 발작이 나오죠. 공산화 맞겠다고. 파시즘, 나치즘 만들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극우 전체주의가 세계 제2차전을 일으키고 유대인 학살하죠. 저 사진의 왼쪽 보세요. 그 이렇게 보면은 뼈가 근육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동상 걸려갖고 발에 그 발사계로 징징 감고 있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은 영국과 미국이 싸운 거죠. 특히 미국이 싸운 거죠, 뭐. 그 미국이 싸우고 나서 이제 유럽을 해방을 시키니까 유럽인들, 프랑스인들 관점에서 그럼 우리를 해방시켜준 고마운 미국 아저씨들 그런 거 없어요. 저 쌍스런 양키들이 와갖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우리를 해방했네. 꼴 보기 싫은 놈들. 이거예요. 독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 육군 잡지인데 양크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GI 투어리즘이에요, 부제가. 미군의 그 유럽 관광. 밑뒤에 뒤에 이제 그 에펠탑 보이고 미군들이 의기양양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저게 당시에 그 해방군 미국의 1945년 여름 가을에 유럽에서의 모습이에요. 저러고 이제 잘난 체하고 다니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이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몸팔러 나온 여자들 많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몸값 흥정하다가 이제 이 여성들이 이제 갑자기 반미주의자로 돌변해가지고 내가 너 같은 걸레한테 왜 몸파냐 이 개 땡땡아 그러고 우산대로 배를 찌르고 숨이 막혀서 고개가 폭삭해지면 뒤통수를 저기 병으로 깨고 여자들이 몸팔러 나온 여자들이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마샬 플랜에서 유럽이 살아나잖아.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숨 좀 쉬게 됐거든. 숨 좀 쉬게 되니까 바로 뭐예요? 정말 황당한 게 저거예요. 파리 68. 베트남과 인도차이나는 누가 망쳐놨냐? 프랑스가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경화로 확 가니까 1960년대 초에 미국이 그거 말려보겠다고 미국이 이미 망가진 데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들어가서 미국이 헤매니까 68년도에 저 때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8년도. 그게 베트민 그러니까 북베트남 정규군하고 베트콩이 힘을 합쳐서 혁명 세력임을 선언하죠. 그전엔 저항 세력으로서 포지셔닝했고 이젠 혁명이야. 우리한테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끌어내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캠페인을 벌인 해가 그거 이제 테트 공세라 그러죠. 구정 공세. 구정 때부터 한 8개월 동안 벌였습니다. 1월 30일부터 그 해. 우리 김신조 울진삼척이 푸에블로 납치가 그거랑 때 맞춰 가지고 북한이 벌린 사건이에요. 견제군 넣느라고 미국에. 그거랑 때 맞춰서 파리에서는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을 다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파리 68이 터지죠. 그때부터 이제 죄책감으로 이제 중무장시키는 거죠. 온 사람들을. 우리가 뭐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와 노예제와 그 다음에 체계적 인종차별로 지금까지 현대 문명을 해왔는데 우리야말로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 대대손손이 쌓인 죄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모택동과 말하자면 호치민과 이 정의로운 제3세계 정의로운 이 민족해방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 서양 문명, 서방 문명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이 죄책감을 떨칠 수 있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한해체 글로벌리즘의 길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유럽은 그 다음부터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기력이 다한 유럽, 올드 유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저 글로벌리즘이 이제 소련 패망 후에 완전히 하나의 체제가 되는 거죠. 주권 국가를 약화시킨. 유럽에서는 애국을 한다 그러면 저거는 공격적인 애국이야. 또라이 애국이에요. 르팽의 애국이고 그 애국주의거든. 빅토르 오반의 애국이고 헝가리. 그 친러 애국주의. 르팽도 친러 또라이 애국주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로들레가 거기도 친러 또라이 애국주의. 애국은 또라이 국가주의고 그건 악이에요. 국가를 약화시켜야 돼. 군사력도 약화시켜야 돼. 그거 강화했다가 우리 전쟁 2번이나 했고 공산화 초래했고 저쪽으로는 이쪽에서는 유대인까지 잡아주겠고 이게 뭔 꼴이냐.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무기력함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우리가 그 별로 그렇게 국가를 안 따지고 이렇게 국가를 다 노골노골하게 뼈를 녹인 유럽 연합을 만들어야 돼. 이 이유죠 이제. 그러니까 마시론 간 거죠. 이게 요번 우크라 때 확 바뀐 거예요. 우크라 때를 통해서 우리 유럽인들이 뭐냐라는 각성이 생긴 거예요. 위 유로피언스. 유럽의 역사에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각성이 생기는데 위 유로피언스 그럼 국가 다 없애냐. 천만에